아, 왜 이러는 거냐고. 장이. 에? 우리가 왜 이렇게 장이 희마리가 없는가? 아, 폭풍 전야입니다. 폭풍 전야입니까? 네. 폭풍 전야. 차, 나 지금 시선을 못 맞추겠네.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자, 오늘은 양봉이길 바랬지만 음봉인 여러분들을 위한 고품격 주식 방송. 네, 양봉 선생님 시작합니다. 오늘 조금 제목이 무한하네요. 예, 음봉이 많아서. 물론 아침에 양봉 관련주도 없잖아 있었어요. 뭐 가스 그거 민간 사업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 현대차는 아직 미확정으로 나왔고 머리가 좀 조금 이제 돈 좀 썼는데 티가 납니까? 아, 제가 머리를 파마를 하면 장이 좀 꼬이는데 파마를 해서 장이 꼬인 건지 한번 또 우리 90분 동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우리 저기 조금 전에 박한순 대표님 인사이트 제가 항상 좀 마지막에 듣는데 그쵸. 전반부는 제가 못 들었지만은 잠시만요. 지난주 화요일날 양봉이 나와서 그런가? 자, 자, 오늘은 이제 시장 힘내는 필요 조건, 네,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필요 조건이란 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노란색 정석을 배울 때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런 걸 배웠어요.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 하나요? 뭐 어려운 이야기 빼고 장이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해야죠. 넌 맨날 상승이냐? 예, 뭐 맨날 상승이에요. 이름이 양봉 선생님 어떡하겠어요? 한 가지를 좀 보게 되면 이제 근거를 붙여야 되니까 우리 주식이란 게 사실 그러거든. 자기가 주장을 펼치면 맞고 틀림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자신이 바라보는 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나름 줄이라도 꺼야 되니까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한 10시 45분 정도에는 제 그림대로 갔는데 제 생각이라면 아마 한 30분 정도 시장 워밍업 하고 나면 저는 오늘 1시 1시 이후를 보고 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나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장을 보고 있는데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하시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이라 지금은 눌려져 있고 예, 눌려져 있고 그쵸? 예. 코스피 쪽은 뭐 삼성전자 잡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코스닥은 눌려져 있고 어제 오후장에 배판이죠. 예,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아까 10시 45분 정도에 10시 한 초반 15분 정도에 저점을 형성하고 지금 약간 1시간 정도 딱 1시간이죠. 딱 1시간 땡기고 2개 플러스 4개 그러니까 30분봉 2개 15분봉 4개 땡기고 지금 1시간 밀었죠. 10시 15분까지 1시간 밀고 지금은 잔파동 이런 자리입니다. 근데 이 영상이 뭐 실시간 그런 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추정컨대 오늘 장은 거의 양봉 종목이 많이 없어서 오늘은 아마 이따 제가 어저께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은 일단 오전 한 10시 15분 정도에 변곡이 있었고 일단은 오후 한 13시 15분 전후를 볼까 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시간은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한 40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는 요 본 주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힘내는 필요 조건인데 일단 첫 번째 한 1시까지는 그래도 시장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한 장의 사진인데 우리 장은 지금 약간 요렇게 비리비리해요. 예, 그쵸 코스피도.
예, 많이 올랐다가 그쵸? 비리비리하고 뭐 비리비리하다 말보다 코스피는 마음은 무감각합니다. 뭐 그냥 우리가 놓고 보면 그냥 약간 눌림목 정도. 대신 이제 파동이 짧아지죠. 이렇게 꾹꾹꾹 짧아지죠. 짧아지는 나쁜 건 아니 변동성 임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코스닥은 원래 변동성이 조금 확대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코스피는 예, 변동성 축소 구간에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진폭이 예, 진폭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까 말해서 레인지가 좁혀지는 거죠. 그렇죠. 레인지가 좁혀집니다. 예, 좁혀집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배터리 이슈로 지금 레인지가 살짝 넓혀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넓혀져 있다. 예, 넓혀져 있다. 예, 넓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볼이 작아졌고 볼이 작았으니까 변동성이 임박이고 얘는 볼이 커져 있습니다. 볼은 볼러틸리티 변동성을 말해요. 예, 얘는 커져 있습니다. 얘는 예, 상당히 커져 있어요. 요게 지금 장의 힘입니다. 예, 장의 힘이고 옛날 이야기 매매 없는 잡담. 옛날 이야기 매매 없는 잡담. 그래요? 오늘 우리는 1시 15분부터 보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 잡담 좀 할게요. 예, 우리 저기 누구세요? JWS님. JW 요새 이니셜 들어가면 조심해야 되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따가 1시 15분 전후부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자 다시 한번 설문해 볼까요? 오늘 사실 내일 밀배인데 글로벌 정신은 어쨌든 같은 메커니즘으로 움직입니다. 큰 그림에서 주식은 같이 움직여요. 왜냐면 주식 자체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매력적이냐? 그럼 주식을 사겠죠. 일단 큰 그림에서 큰 거. 그 다음에 주식이 뭐 불안하나?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을 산다든지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비트코인도 좀 그러긴 한데 뭐 채권을 산다든지 하겠죠. 최근에 장은 이런 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그 다음에 뭐 달러를 사겠죠. 근데 지금 달러도 아니죠. 지금 현재로서 놓고 보면 현재 달러가 위험 자산 내버렸습니다. 현재는 지금 미국 달러마저 예, 위험 자산이 됐어요. 왜?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뭐 말이 많잖아요. 뭐 부채 한도 이야기도 하고. 그쵸? 여러분들 맞죠? 그러니까 연방 정부 이제 파산 이야기도 하고 세게 말하면 파산이야. 이거 어떻게 보게 되면 세게 말하면 파산이고 좋게 말하면 부채 한도 협상이라고 그러는 거. 좋게 말하면 그죠? 그리고 요런 이슈도 있고 뭐 아시겠지만은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도 있고 많죠. 또 그다음에 한국 경제 엘리베이터에 보면 루비니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연쇄 뭐 어쨌든 간 요런 게 있죠. 자, 요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지금 상황을 가만히 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차피 1시 15분까지는 안 볼 거야. 나는 1시 15분에 장이 오를 걸 계산하고 왔기 때문에 그때 볼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먼저 우리 멤버님들하고 순을 좀 써놓고 왔어요. 술을 하나 써놓고 왔다고 솔루션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갑자기 뭐 라운틱 올라가고 그러네. 음. 뭐 서현이야 대박 난 거는 내일 아침 수요일장에 우리가 확인할 거니까 이런 거는 잘 자란 거는 나중에 보면 되고 뭐 유로메카 여러분들 한 20% 드신 것도 내일 아침에 우리가 자랑하면 되니까 이런 거 내일 보면 되고 일단은 시장부터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매력적이냐 아닌가에 대한 한 번씩 봅시다. 그냥 가만히 땡겁시다. 미국 한번 봅시다. 크게 한번 봅시다. 위메이드 오르는 거 관심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다우거든요. 다우.
다우더. 이게 월봉입니다. 예, 월봉이고 이게 주봉이에요. 뭐 아무런 감이 없죠. 예. 그쵸? 아무런 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요 3만 원대 쭉 가다가 2주 정도 눈치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극단적인 경우를 열어놓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막 팍 빠지느냐에 대한 이거죠. 뭐 현금화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크게 한번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어저께 주식 클래스 유튜브가 조회수 나왔는데 댓글이 없어요. 응? 어제 주식 클래스 유튜브가 조회수는 한 제가 보통 찍으면 2,000 정도가 나오는데 댓글이 없어. 왜 없냐고? 내용이 어려웠던 거예요. 내용이 어려우면 댓글이 없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냥 팬심만 있어. 여기서 지금 영상을 보신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제 보긴 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장을 제가 이제 저도 설명할 때 이게 설명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뭐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우는 이렇게 생겼고 나스닥은 어떨까요? 나스닥도 월봉을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요. 뭐 한 16,000에서 쭉 빠졌어요. 얼추 만선까지. 그럼 60%가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을 5번을 찍었어요. 대략 11,000 정도를. 만을 이렇게 잘잘하게 찍다가 여기서 양봉 나오고 지금 요 힘을 가지고 쭉 당기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반등형이에요. 나스닥은. 우리가 크게 봐야지. 올해 뭐라 그랬어요? 올해 뭐라 그랬어? 올해 우리가 전강후약, 뭐 전약후강 이야기 했죠. 이제 여기에 전약은 이미 지나갔어. 벌써 5월이거든. 맞죠? 그러면 이제 올해 장이 전약후강, 전강후약 말장난은 끝난 거야. 그러면 지금 약 이걸 가지고 끝까지 땡기느냐, 밀리느냐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스닥만 보면 너무 평온한 거야. 여기서 우리가 16,000을 생각하진 않아요. 모든 종목은. 우리나라 이제 고점 대비 빠지는 게 아니라 저점 대비 오르니까. 그럼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S&P도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둔 하나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무슨 자료가 있냐면 이걸 적어놨나 모르겠네. 여기 없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요거죠. 자, 보시면 이게 5월 2일자 해외 MSCI 기술 기준으로 누가 비싸냐 싼 겁니다. 그냥 여기서 막대 그래프를 잘 보시면 파란색만 보시면 돼요. 한국이 11.3, 중국이 13.7, 대만이 12.6, 인도가 23.6, 미국이 20.3, 각각 일본이 16.3, 한국은 영국 정도로 밸류를 갖고 있습니다. 밸류를. 지금 무슨 말이냐? 한국 주식은 디스카운트 돼 있단 말이 아니라 한국 주식은 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싸다는 말은 그러면 한국 주식이 싸면 한국 주식이 무조건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냥 한국 주식의 특징이에요. 한국 주식은 원래 쌉니다. 왜 싸냐고 묻는다면 이제 설명을 붙이기 나름이죠. 뭐 김정은이 있어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 지금 비교한 국가 중에서 여러 가지 단점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첫 번째 단점이 뭘까요? 그래요. 자원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입만 살아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그래요. 입만 살아 있지만 브레인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합니까? 예, 중국의 돈 위안화. 중국의 돈이 위안화죠. 인도는 전 세계 인구가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싼 이유가 있어요. 왜? 아니, 싼데 안 올라가 아니야. 그 발상을 깨야 돼. 그래서 싼 거야. 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평가가 맞는 거야. 제 말은. 그럼 통화시장에서도 중국의 위안화나 일본의 엔화한테 밀립니다. 왜? 일본은 전 세계 경제력 2위입니다. 2위, 3위, 2위, 3위 하죠. 우리가 일본이랑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지 제3자 관점에서 보면 일본이란 데는 경제력이 좋습니다. 인구가 우리 일본의 배입니다. 인도는 우리보다 비싼 이유가 엄청 비싸죠. 우리가 13배인데 11배인데 일본이 23배죠. 왜? 땅덩이도 크지만 인구도 많습니다. 중국이랑 삐까삐까합니다. 15억, 14. 정확합니다. KOH님.
내수는 내수대로 작습니다. 내수는 내수대로 작아요. 일본보다도 비싼 이유가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요. 일본 1억이야. 미국도 얼추 1억, 미국이 한 3억 정도 됩니까? 조금 넘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딱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싼 거예요. 싸다는 말이 싼 거는 좋은 게 아니야. 무슨 말이지? 또 한편으로 봅시다. 일본한테는 미안하지만 기술력에서 안 됩니다. 한국의 IT 기술은. 뭐 되는 것도 있지만 디스플레이, 반도체, 기계, 로봇, 수소, 2차전지. 나도 한국 사람 국뽕이지만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한테는 원재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인도는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갖고 있죠. 물론 인도의 단점도 많습니다. 제도, 너무 계층과 문화가 큰 거. 그런 거 차치하면 한국이 싼 이유가 있습니다. 대만보다도 싸죠. 왜 대만보다 쌀까요? 대만의 TSMC는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 1.5배수가 비쌉니다. 대만의 TSMC는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많은 파트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지정학적도. 그러니까 거꾸로 놓고 보면 안타깝지만 한국의 주식은 늘 쌉니다. 그런데 이례적인 현상이 생겼죠. 어떤 현상? 아시겠지만은 한국의 주식이 겁없이 가장 많이 올랐던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제일 싸야 되는데 한국의 주식이 1등을 했으니 그 후유증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건 시장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왜 이제 여기서는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이게 미국이 어젯밤에 올랐는데 빠진 것도 아니고 올랐는데 우리 안 가냐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생각하는 거죠. 그럼 거꾸로 놓고 보면 한국의 주식이 코스닥이 1분기 때 1등을 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 1등을 했습니다. 24%. 그럼 1등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이제 한국의 코스피도 결정적으로 뭐 하느냐? 지금은 약간 힘을 모으는 과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힘을 모으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럼 힘을 모으고 다시 올라갑니까? 안 할라에 대한 생각이 있으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디 갔니? 저는 선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전략을 좀 이따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비싼 주식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를 볼 필요가 있죠. 3개 정도 나라만 보면 되죠. 우리랑 좀 경제 규모가 많은 미국, 그 다음에 차이나, 뭐, 요 정도만 볼까요? 일본은 뭐, 네, 요 정도 빼고. 2개만 한번 봅시다. 2개만. 과연 이 두 나라는 지금 주식이 매력적인 거 아닌가를 보면, 우리가 지금은 조금 빨리 올랐지만은, 이 친구들이 만약에 우상향을 한다면, 우리는 어쨌든 1분기 때 1등을 했으니까, 1등 다음은 뭡니까? 없어요. 그쵸? 우리가 1등을 했으니까 코스닥이 없다고. 그 밑에 지금 2등을 한 나라들이 원래 올라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미국을 한번 봐요. 봐. 한번 보시면 뭐 S&P 500 볼까? 뭐 상관없어요. 나스닥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게 100종목 정도 되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이게 그냥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애플도 들고 있고 테슬라도 들고 가고 엔비디아도 들고 가고 뭐 다 찍어도 됩니다. AMD도 마찬가지. AMD도 바닥 찍어요. AMD 어제 밤에 오른 게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Why? Because. 야, AMD만, 아니, 뭐, 엔비디아만 있냐? 우리 AMD는, 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계단 필요 조건이 뭐예요? 주식만 오르면 안 되거든? 최근에 유가도 이제 바닥도 찍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빨리 갈지 모르겠어. 어쨌든 바닥은 찍은 거야. 65달러 찍고. 오늘 딱 유가 오르고 장 안정되니까 시장에서 제일 먼저 반응한 게 뭐냐? 바람이 분다 CS 윈도입니다. 다시 폭력적으로 유가 조금 안정되니까 이제
에이스 잡힌단 말이에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바람이 분다고. 라면 먹고 갈래? 예, 바람이 분다고. 라면 먹고 갈래? 나랑 살래? 그거잖아요. 이거 아닌가? 바람이 이게 아닌가? 바람이 분다? 바람이. 일본 애니메이션이 왜 나오지? 바람이 분다 원래 그거 아니에요? 노래 노래 제목에? 라면 먹고 갈라는 영화 제목이 뭐예요? 아, 봄날이 온다. 아, 아, 봄날은 간다구나. 아니, 뭐, 봄날이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지? 아, 봄날은 간다구만. 아, 그러면 좀 느낌이 별론데, 봄날이, 봄날이. 그렇지, 봄날이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벌써 5월이에요. 벌써 이제 5월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라면 먹는 거 아닌가? 아재? 여기 있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제 1시 15분까지는 약간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저는 이때 이걸 보고 있어요. 시간을 아직 계산해놔가지고. 그렇지. 여기 있네. 자, 봄날은 지금 갔습니다. 이제 5월 9일이에요. 이제 여름이 올 겁니다. 여름이.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봄날은 온다가 아니고 봄날은 간답니다. 봄날은 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 했던 배터리의 봄날은 어느 정도 약간 좀 이제 주춤한 거죠. 예. 말이 잘 안 되네. 예,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시장은 생각보다 CS빈드 이야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럼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또 하나 솔루션 갖고 계신 분들도 조금은 또 기대해 볼 만해. 오늘은 안 움직이지만은. 근데 이건 종목 이야기는 아니긴 한데, 시장 이야기 하다 옆으로 잠깐 샜는데, 어쨌든 간에 유가도 좀 반등을 하고, 그러면 또 천연가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약간은 조금은 잡히나면 오늘 물론 천연가스 관련주가 여러분들 요 대성에너지 이런 쪽이 그것 때문에 움직인 건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이슈죠. 그 민간 에너지 발전 관련해서. 그쵸? 옛날에는 이게 보통 천연가스 테마나 이런 걸 움직였는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근데 원자재 단위 비중 보는 거는 단순하게 이거는 옛날에는 다른 게 지금은 그런 거죠. 원자재에서 가격은 수요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수요를. 그럼 여기선 빠져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구리 같은 경우가 또 움직이면 그런 거 같이 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직접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민감한 게 쿠프. 쿠프거든요, 쿠프. 아직은 지금 동 가격이 조금 내려가 있는데 요런 가격 같은 경우 조금 올라오고 우리나라 원화 시장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스테이블하게 가고 있어요. 이제 급하게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게 가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지금 시간 기다립니다, 이거.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오늘도 외국인은 주식을 요렇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외국인이 산다고 장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외국인이 주식을 산다고 장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 장은 빠집니다. 그거는 절대 진리입니다. 특히 코스피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야기할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과 반대로 가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개인이 판날 오르고 개인이 사면 밀립니다. 근데 개인이 오늘 뭐 가장 많이 뭐 산지 여러분이 아실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쨌든 글로벌 정시가 요렇게 어느 정도 주변 요건 자체가 중국 본토도 보면 뚫었습니다. 그쵸? 뚫었어요. 상해 이건 뚫은 거죠. 왜냐하면 보시면 뭐 이번 주에 물가도 발표되었으면 중국 지수의 월봉입니다. 월봉. 지금 나스닥은 요 정도 있다면 얘네들은 지금 15% 올랐죠. 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의 코스닥 같은 홍콩 H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요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많으니까. 중국 본토니까 중국 뭐 은행주라든지 부동산 관련주가 움직이거나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 증시가 올라가고 그럼 중국의 위안화도 있을 거예요. 중국의 위안화는 최근에 좀 보면 안정적입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시장 전체에 대한 주식 전체에 대한 이야기 자체는 여전히 글로벌 증시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뭐 결론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증시가 지금 비리비리합니다. 코스피는 뭐 걱정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은 걱정한 게 아니라 뭐 여러 개 있으니까 우리가 코스피는 2480이란 자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보게 되면 특별히 변동이 없습니다. 최근에 힘대로 배터리가 약할 뿐이죠. 그쵸? 네이버 뭐 지가 아무리 올라봤자 뭐 별로 의미 없고 셀트리온은 오늘 그 유플라이마 관련 실적 이야기입니다. 공매도 있겠지만 근데 셀트리온의 주가가 여기서 주장창 계속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림만 놓고 보면 셀트리온은 하락폭에 대략 하프 정도를 더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나치 반등 비율에서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하락폭의 38.2나 50%를 넘겨선 거예요. 셀트리온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지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357로 계산하면 되는데 뭔 소리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한 종목에 자 18만원짜리 하다가 이까지 15만원까지 떨어졌어요. 대충 계산하면 3만원 떨어졌습니다. 그럼 3, 3은 9 9천원 만원 더하면은 16만원. 그럼 얘는 16만원대 초반이 들어오면서 요 자리에서 30% 반등을 한 거고 그 다음에 3만원이니까 5만원 더하면 되죠. 15,000원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15만원에서 15,000원이면 16만 8천원대. 오늘이 이제 대략 50%를 돌린 거죠. 주가가 이렇게 50% 돌리면 뭐가 바뀌냐면 주봉에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주봉이 최소한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회복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지지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가고 안 가고 다음 의미죠. 그럼 얘는 이제 어느 16만원 초반에 대한 지지력을 갖고 있으니까 시장 관점에서는 괜찮고 그런 관점에서는 코스닥이 흔들리는 코스닥을 그 누군가가 잡아줄 것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신뢰도는 조금 커지겠죠. 그쵸? 근데 셀트리 헬스케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8만 1,000원, 6만 뭐 한 5천원 됩니까? 그럼 6천원 계산하면 돼요. 만 16,000원이죠? 16,000원? 그럼 절반이 8,000원이니까 73,000원. 그러네요. 오늘 얘도 73,000원대니까 얘도 50% 반등을 한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하락폭의 절반을 회복을 했으니 이거는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고유.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를 노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본인의 투자 스타일과 맞춰가지고 저라면 오늘은 안 삽니다. 저라면 첫 번째 조정을 볼 때 5월선 눌림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버틸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잡아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물론 이제 오늘은 조금 반응하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두 친구의 비중이 한 10% 정도가 되는데 두 친구가 에코프로 HN은 저 밖에 있어요. 시가총 1조짜리. 밑으로부터는 여기서 LNF 딱 제끼고 나면 전부 다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며칠 전에 로봇을 말했지만 오늘은 로봇이 고점을 찍었는데 로봇이 추세적으로는 하락을 좀 멈췄다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아니 뭐 로봇 혁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저기 뭐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좀 정정. 이런 거는 원래 있던 내용이고 제가 올려는 두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은 이 마음소리도 아닌 거고 첨단 산업 로봇 전략 뭐 현대차 이런 거는 됐고 뭐 새로운 아시는 분이 나오네. 뭐 이분 왜 광고가 나와? 요런 거는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되는 거고 이거 한다고 올라갈 주식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얘가 15만 원짜리가 저희가 보통 추세 전환이 완전히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30%라 그랬잖아요. 그쵸? 기억나죠? 그러면 15만 원에 30%를 곱하면 10만 5천 원이 나와요. 0.7을 곱하면. 지금이 딱 무슨 가격입니까? 딱 10만 5천 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오전에는 오버슈팅이고 이 딱 10만 5천 원대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요쪽에 내일 올라가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거는 지금 배터리가 시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마디구가 생기는 거예요. 아직까지 완벽하지 그거는 몰라요. 예.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들 유로메카 매매할 때처럼 아직까지는 잘 몰라. 아무리 지가 또아리 패턴 점으로 몰린다 하더라도 그건 왜 그러냐면 전반에 이 매물 때문에 그래요. 다 매물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기울기는. 그래서 이게 요런 점이라고 무조건 사면 안 돼. 무조건 100% 몰려요. 오늘 오전에 로봇 샀으면 무조건 몰리는 거예요. 파는 날이야. 근데 요런 쪽으로 어느 정도 백오피스 해줍니다. 지금 시간 1시 5분. 그러면은 조금 더 아까보단 좋아졌겠네요. 나는 15분부터 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10분 정도 여유가 있어요. 예. 자, 뭐 봅시다. 여러분들 이영애가 유지택에 라면 먹고 갈래? 네, 맞습니다. 봄날은 간다. 그리고 또 뭐가 궁금하십니까? 지금 뭐 바이오니아 특징 좀 잠깐 볼까요? 왜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 이런 거 단타하면 안 되지 않아요? 왜 이런 위험한 매매를 하지? 어제 사람들 힘들었다잖아요. 이런 거는 이런 잔재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또 뭐 있어요? 오늘 관심 상승 종목 잠깐 볼까? 어제 아마 여러분들 주식 살롱 보신 분들은 아마 페라이트는 건들지 않았었기를 제가 바라고 있고 페라이트 괜히 뒷북 쳐서 물리지 마십시오. 답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봉이 별로 없어가지고 위메이드? 위메이드 몰라. 이거 뭐 재료가 있는 것 같은데. 아유 너무 변동성이 커가지고 얘들 지난번에 무슨 게임 출시했죠? 근데 이건 잘 모르겠다. 이건 내 솔직히 말 모르는 건 몰라고 해요. 그리고 뭐 있어요? 효성중공업? 너무 식상하잖아. 지금 효성 이야기하기는. 그냥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앞자리 바꿔가면서. 또 뭐 있지? 아, 저기 뭐 이런 애들. 그렇지. 오늘 그 위닉스 같은 애들 좀 움직였죠. 사살. 이제 여름을 준비하나요? 봄날은 간다 그러더니. 요런 것도 조금씩은 잡혀요. 여름은 간다. 그쵸. 여름은 간다. 그러니까 위닉스 같은 애들이 움직이겠죠. 제습기. 예, 그럴 수 있어요. 그 봐. 그러면은 봄날은 간다가 맞네. 봄날 오는 게 아니라. 봄날은 간겨. 이제 뭐 좋은 날 갔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샤방샤방 우리가 그동안 배터리로 웃었지만은 이제 약간 무포정한 시간이 갈겨. 그러다 좀 있으면 또 다시 웃을 거고. 예. 그리고 라면도 먹고 할 거예요. 기운 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1시 15분을 본 이유가 뭐냐고요? 그건 분봉 차트 때문에 그래. 오늘 변곡을 만들 때 10시 15분하고 다 계산 많이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다시 라면 먹게 될게요. 지금 조금 이제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지만은 그리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8분 남았네. 7분 남았으니까 좀 더 보죠. 저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봐요. 예, 변곡 타이밍을. 그때만 매매하면 돼. 그리고 오늘 그 실리콘투는 실적 발표예요. 예. 근데 그런 너무 작은 주식에는 요새 하이트질 다 그런 거고
조금 특징이 있는 게 프론티어는 뭐, 예, 뭐,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조금 세력이 붙은 것 같아요. 세일즈 들어오더니, 야, 언제 많이 갔냐, 이렇게. 아, 자율주행 로봇을 카메라 모듈로 붙인 거예요? 아, 그래요? 안 본 사이 언제 많이 갔지? 프론티어. 기관들, 이건 이 정도면 금융투자에서 세일즈 했을 것 같은데. 정권사 리포트 내고. 맞네. 언제 이렇게 많이 갔냐? 근데 이거는 시장이랑 상관없어요. 자, 이제 6분 남았습니다. 6분. 6분 후에 이제 이미 사실 1시 후에 일어선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각도가 아직 안 돼서 시장은 오전에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놨습니다. 827, 60일선 찍었다고. 그거 보고 중요한 거는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오늘은 오후 장으로 갈수록 저점을 높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이 몸통의 몇 퍼센트를 회복할까 그게 관심이 많은 겁니다. 양봉은 어려울 거고. 그리해야 내일장 그림이 나와요. 내일장 그림을 우리는 오전에는 오늘 오후장 그림을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모든 종목이 그렇게 파랗게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은 뭐 오늘 아침에 아시겠지만은 조금 전에 그 원익 IPS는 사실 어저께 뭐 다른 실적 이슈긴 한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훅 빠진 게 많아요 아침에. 그래서 이제 우리 멤버님들은 보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아침에 하나 알바게 해둔 거예요 한 줄을. 그런 관점이고 또 그런 것도 있죠. 뭐 만약에 지금 라운텍 갑자기 움직이는데 이게 아무리 개별 종목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끌고 가고 안 끌려고 그러면 장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니까 예. 4분 30초 40초 남았습니다. 그것만 지나고 나면 되는데 이미 장은 좀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자 그리고 아직 그러면 3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보면 플리토는 뭐 잘 아시죠? 예. 플리토 주주분 손들어 보세요. 요새 내가 매매하라 그랬는데 장외 주식은 제가 잘 몰라요. 예. 그거는 이제 장외 주식 커뮤니티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리토 왜 갑니까, 플리토? 아, 이렇게 너무 조용하네. 우리 멤버님들은 아시지 않아요? 몰라? 언어 번역이잖아. 예, 네이버. 자, 그리고 윈텍은 워낙 개별이라 이거는 고주파 출력기인데 여기는 약간 스몰캡이 만지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윈텍이나 비올이나 이런 종목들은 저도 지금 자리에선 자신 없어요. 예. 쭉쭉 올라온다고 쭉쭉 올라오죠. 혹시 뭐 양봉 중에서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제 1분 30초 남았거든요. 어쨌든 로봇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점을 쳤을 거고 최근에 뭐 서현이하나 득양산업의 변동성은 말해 뭐해 그런 거고 요건 내일 아침에 보면 되고 조선 쪽은 원래 실적이 좋아요 올해 일단 상반기 같은 경우가 그래서 조선은 지금 조금 힘이 붙는 그림에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말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 연장으로 보세요. 전기세 전기료 인상이 거의 가시권에 들어갔죠. 이게 내가 어디 올려놨는데 에, 한전 전기요금 발표해요. 예. 이게 한전도 이제 이게 작년도 지금 적자인데 워낙 작년에 적자 22년도 32조까지 이야기 나오고 많아가지고 전기요금은 아마 요만간에 이번 주인가 발표한다고 하죠. 그쵸. 산전은 조금 저점을 높여 기관들도 최근에 같이 조금씩 담고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큰 수익은 안 내겠지만 한국전력을 제가 3월 초중순인가 요때 빠질 때 요때네 3월 뒤에 한번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보라고 한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1분, 2분 남았네요. 근데 이미 게임 끝났을 텐데 2분이면 아직은 아니구나. 이게 왜냐하면
1시 15분이 되면 지금 1분 30초 남았는데 봉 하나만 확인하면 돼. 그러면 플리토가 아까워요. 플리토는 좀 이야기 드렸는데 뭐 아까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매매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근데 이게 우리가 야간 수업 시간에도 그래도 요 구간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어쨌든 뭐 이야기 한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니까 이야기하고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리 보시고 별로 많지는 않죠 오늘은. 약속의 시간이 오니까 약속의 시간을 이제 50초 남았네요. 50초? 50초 남았고 간장은 오늘 매주 됐군요. 샘표는 원래 좀 투기적 종목입니다. 샘표는 그냥 연두 잘 사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음식할 때 나물하고 하실 때 연두. 네. 연두가 샘표 맞죠? 근데 요새는 참치 액젓도 많이 사용하시니까 살림하시에 보태게 살림하시는 분은 저보다 잘하시겠지만은 참조하십시오. 본 방송은 고품격 주식 방송이고요. 이제 약속의 시간 5초 남아서 좀 이따 장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메인으로 양봉 시간에 준비한 시장을 힘내는 필요 조건 진행할 겁니다. 땡! 제가 뭘 기다린 거냐 하면요. 이게 시장을 보는 관점이 어쨌든 간에 오늘은 보시면 특히 코스피 쪽은 크게 안 보여요. 네. 코스피도 좀 많이 보이는구나. 코스피는 뭐 340개 하락계 1000개 나오는 종목이 없는데 예. 코스닥은 오늘 같은 날이 무슨 날이냐면 하락이 1000개가 빠지는 날이에요. 이렇게 시장에서 하락 종목 수가 1000개가 나오는 날은 용가리 통배를 써도 먹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응? 통배를 써도 먹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런 날은 어쨌든 시장이 가장 내가 어떤 종목이든지 시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는 날은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는 날은 오늘 오전에 만약에 레인보우에 콱 사서 물려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것은 오전에 고점을 쳐버리면 물리면 다음날 올라갈 때 얘가 주인공이 안 돼요. 누가 주인공이 되는데 항상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15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계속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참 여러분들 봐봐요. 코스닥을 딱 보면 어쨌든 간에 기술적으로 딱 여기를 찍고 정확하게 5일선을 찍고 정확하게 60일선을 찍고 한치의 끝도 없어요. 그 끝은 0.02 정도 돼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시장은 좁은 박스 깰 때는 의도적으로 떨어내는데 현재 스코어 기준으로 이 친구가 양봉이 날 확률은 낮아요. 현재로서는. 낮죠? 낮지. 뭐 어떻게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분석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뭐 개인들 포지션이 아까 우리가 논리대로 보면 개인들 포지션이 개인들이 갑자기 막 코스닥 시장에 급격한 매도를 보이지 않는 이상 근데 이 친구들이 보이겠어? 안 보이지? 이미 뚜껑 열려버렸는데 안 보여.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지수 자체가 양봉이 날 확률은 높아요. 하지만 이 연봉에서 만약에 저가를 산 사람이 버티고 싶어하는 그 버틸 수 있는 심리적 안정 가격대가 있어요. 그거는 분봉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보는 이유는 오늘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거 우리 멤버님들은 아시는데 10시 15분에 처음으로 양봉이 나왔다. 어제 2시부터 배터리를 융단 폭격했단 말이에요. 그럼 10시 15분에 처음으로 첫 번째 양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10시 45분까지는 이런 시도를 보였을 거예요. 근데 11시간 넘어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팍 치고 가면 괜찮은데 못 치고 가면 2시간을 버텨야 됩니다. 근데 애들이 벌써 오전에 여기서 힘을 빼버리면 여기 저점에 들어온 친구들은 오늘같이 5일선을 맞고 밀리는 날 지수가 오전에 몇 곳 밀리는 날은 팔자가 크기 때문에 11시부터 1시까지 못 버팁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 삶은
전반전 2시간, 후반전 2시간에 중간에 인저리 타임 1시간 있기 때문에 11시부터 13시까지는 어차피 인저리 타임이에요. 그러면 그 새로운 변곡을 만드는 시간이 얘의 첫 번째 양봉이 9시 15분이야, 10시 15분이었다면 내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1시 15분 봉, 이 봉이 마지막 종가가 가장 중요한 힘이 되고 오후장의 첫 번째 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시 15분을 기다린 거고 10시 15분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오전에 본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앞으로의 힘을 보고. 그러면 이건 일중 저점 잡는 방법인데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수가 차차차차 올라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33740에서 바로 만원대 복귀를 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냐하면 이 친구는 어차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을 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친구가 바로 움직이는 거죠. Who is it? My name is EcoPro. What price? 멤버님들 다 아시죠? What price? 정확히 60만 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1%씩 계산하면 돼. 60만 7천, 61만 2천, 61만 8천, 62만 4천은 63만 원. 60. 그렇지. 63만 원? 예. 만약에 에코프로의 주가가 오늘 63만 원까지 올라가면 그 가격이 계산적으로 해보니까 시가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63만 원이라는 자리는 뭐냐 하면 투자자들이 60만 원에서 저점을 잡은 사람이 딱 팔고 싶어하는 첫 번째 마디 가격의 5% 정도 수익률이 나옵니다. 6, 5, 33만 원. 그러면 이렇게 딱 되면 에코프로가 도지를 만들어 버릴 거고 에코프로가 만약에 도지를 만들면서 마감하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애들은 많이 안 오릅니다. 뭐 같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근데 어제와는 다른 현상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뭘 보셔야 되냐면 장이 이제 반등하는 속도 차이에서는 한쪽에다가 에코프로를 놓고 이런까지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뭐 입안을 꺼냈으니까 한쪽에다가 오전에 강했던 애들도 같이 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면 오늘 로열무 강했으니까 나란히 또 같이 봅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쪽이 오르고 에코프로가 오르고 로봇이 빠졌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거는 가짜 장이 되는 거고 지수만 올리는 장이 되는 건데 이게 이 4월 달에 포모 현상이 나왔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부터는 지난주부터 바뀐 틀이 뭐냐 하면 같이 오릅니다. 같이 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코프로가 정말 62 이게 마디 가격이 지금 이 짧은 마디가 607, 612, 618, 624, 630인데 여기서 그 단계를 가지고 넘어갈 때 다른 애들까지 같이 움직이면 장은 같이 당기는 겁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만 하나 띄웠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근데 이제 이 강도를 다 같이 봐야 돼가지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볼 필요는 없는데 오늘 우리 주제에 맞는 시간은 뭐냐면 시장을 힘내는 필요 조건은 어쨌든 간에 배터리가 한 방에 죽으면 안 됩니다. 그게 제 논리입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포스코 홀딩스를 가장 먼저 잡아놔야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아니고 포스코 홀딩스를. What is it? Why?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난 3, 4개월 단 외국인 투자자를 분석을 해보면 분석 잘해. 지난 한 1개월 동안 생각을 했을 때 1개월도 상관이 없고 3개월을 봅시다. 외국인 투자가가 지금 9조 원대 정도의 주식을 샀어요. 근데 그 중에서 5조 원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게 많이 샀어? 예. 근데 이밖에 안 올랐어? 그렇죠. 나쁜 놈들이죠. 현대차는 8천억 샀거든요. 최근 몇 달이야? 3개월 동안에. 100만, 1000만 억이니까. 여러분들 깜짝 놀라신 분이 있습니다. 야, 친구 5조나 샀네? 5조나 샀어요. 나머지 보면 현대차 8천억, SDI 6천억, 로템 4천억, LG전자 4천억,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하이브, 모비스, 기아 쭉쭉쭉 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얘네들이 5조를 사고 나머지 3조는 깔았는데
그 중에서 5조를 살 때 가장 많이 판 친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조 7천억을 매도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53.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그럼 도대체 포스코홀딩스 3조 7천억은 누가 샀단 말이냐? 6. 그렇습니다. 개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쫙 켜절해 보면 코스피에서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코스닥에서는 포스코홀딩스. 그래서 이 힘 때문에 어떤 배터리보다 에코프로가 가장 강한 겁니다. 에코프로, BM, LNF 그 어떤 친구를 데리고 와더라도 코스닥에서, 코스피에서.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LG엔솔 빼고 SDI보다 LG화학보다도 강합니다. 심지어 SK이노베이션보다도. 이노베이션이 이제 뭐 올라오는 거. 그러면 두 친구, 예를 들어서 이건 시장도 중요해. 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0조를 사든 말든 여러분들이랑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삼성전자 주가 10조를 사도 한 방에 사지 않는 이상 수익률 10%가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5조 5천억의 금액을 샀는데 최근 3개월의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난 줄 아십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났어요. 한 20% 났나? 3개월이면 대략 요때니까 6만원대 잡고 10% 났습니다. 아주 얍삽이 같은 것들이죠. 5조란 금액을 사가지고 딸랑 10% 올려놓고 3조란 친구를 공매도를 친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하이닉스를 찍어 누르고, 그쵸? 카카오를 찍어 누르고. 그럼 거꾸로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장만 잡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지수가 아니고 뭐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코스피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를 보셔야 되고 코스닥 쪽에서는 두 개 다 에코프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내 종목이 오를 수 있는 확률, 바로 상승 확률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뭐 이것들이 작정했는지 이런 기사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들이 작정을 했는지 이렇게만 냅니다. 기사는. 어떻게? 보여드릴게요. 심지어 증권사들도 마찬가지. 미친 듯이 팝니다. 자, 보십시오. 배터리 과잉 온다. 2년 뒤 미국에서 전기차 1000만 대 팔려야. 왜 미국 이야기만 하지? 오케이, 미국 공장 많이 지으니까 그래. 근데 이게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갑자기 제가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주식에는 설명하지 못하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 애플은 정말 매년 수익을 잘 내고 있을까요? 애플이? 이참에 짤막 홍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이제 애플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애플이라 적고 애플 넘버원이라 찍고 위험이라고 적어 놨는데, 잠깐 보실게요. 아이씨, 저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애플도 정년 분기 대비해서 아이폰도 북미에서 감소한 거예요. 절대치는. 그냥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겁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서프라이즈가. 유럽도 보면 그냥
유럽이 그나마 지난 분기보다 조금 잘 나온 거고 중국은 생각보다 잘 나온 거지 절대치는 감소한 거예요. 가장 큰 미국, 북미, 아메리카에서 사실은 10% 정도에 못 나온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주가는 신고가인데. 여기서 뭐 또 이야기 할 겁니다. 뭐 이 사람도 중얼중얼 뭐. 뭐 요런 이야기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이 스마트폰의 평균 판매 단가가 100만 원 올라간 거.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3배, 101대 팔아서 3배 남겨 먹는다. 그래도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정체되는 건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1시 15분에 지금 장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아요? 야, 어떤 사람이 9시, 12시 반에 방송을 열더니 나는 1시 15분 때 볼까 하더니 귀신같이 1시 15분부터 장이 올라갑니다. 자, 물개 박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레와 같은 함성과 물개 박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에코프로는 4% 구간 들어갔습니다. 자, 물개 박수 받습니다. 물개 박수. 여러분도 혹시 내가 또 업되면 안 된대. 혹시 여러분 소름 돋는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소름 돋으시죠? 같이 한번 우리가 다시 옛날을 추억하면서 소름 한번 돋겠습니다. 나는 얘만 보면 왜 이렇게 웃기지? 자, 소름 보시면서 여러분들 물개 박수 한번 치십시오. 만세 해보시오. 소름. 어째 이래 약을 팔면은 뭐 흑불이라도 무슨 뭐 태국 퉁갈 알리라고 팔아먹겠습니까? 응? 예? 어디 뭐 길 가다가 도라지 뿌리 하나 찾아서 인삼이라 해도 팔아먹겠어요? 뭐 비슷하잖아. 시간 딱 맞추고. 자, 소름. CPR 해주셨다. CPR이 뭐예요? 심폐소생술? 요런 건 좀 잘해요. 그래서 이제 댕겨. 우리가 이번 주에 제가 볼 때는 됐어. 제가 볼 때는 자, 내일 아침 8시 하잖아요. 응? 8시 하잖아. 이게 가만히 보면 이게 비석이고 이게 망치거든요. 이 두 개 합치면은 하나가 비석이고 하나가 망치야. 둘이 합치면은 도지야, 도지. 도지. 가만히 코스피는 이제 댕겨. 예. 근데 아까 우리 소름 끼치도록 아마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갔을게요. LG엔솔도 55만 원 딱 찍고 올라갔죠. LG엔솔도. 나름 이제 어떤 마인드냐면 주가가 정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건드려야 될 선이 있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지수는 건드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근데 종목은 건드리면 안 되는 선들이 있어요. 왜? 지수는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뭐 1500개 이상의 종목으로 얽혀 있어가지고 몰라요. 저는 지수에 대해서는 그냥 60일선 찍었대 정도로만 보는데 종목 같은 경우는 뼈마디가 있어요. 뼈마디. 이게 사람이 이게 시세가 있기 때문에 뼈마디가 있어요. 뼈마디가. 그러면 일단은 포스코 쪽 무조건 이 친구야. LG엔솔이랑 또 별개야. 포스코 퓨처 홀딩스 하나에 시장의 파워가 바뀔 수가 있고 일단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를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4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사람들이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가격대가 얼마인 줄 알아요? 36만원이에요. 소름 씨. 오늘 이제 짜 맞췄구나. 뭘 짜 맞춰요? 36만원. 자, 물개 박수. 또 물개 박수 한번 치십니다. 요 정도 하면 이제 입 좀 털립니까, 여러분들? 도라지 좀 팔 수 있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참, 다시 봐봐. 이게 정말 시장이 해석가에 따라 달라.
어쨌든 사람들은 이 마디 가격에 대한 그 각인이 있어요. 그래서 40만 원 전후에서 무지하게 사게 돼 있어. 여기도 보면 여기도 40만 원 윗골이고 여기도 40만 원이고 40만 원이고 여기 아자자이기 때문에 40만 원에 팔 걸 한 사람들이 잔고 40만 원에 맞춰놨다가 심리적으로 제일 읽고 싶은 가격이 딱 10%야. 그럼 자릿수가 바뀌거든. 근데 정확하게 얘가 오늘 모든 배터리주들이 정수를 찍어요. 지금부터 소름 준비하세요. 포스코 홀딩스 오늘 저점 36만원.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저점 55만원. 그래가 지난번에 우리 저거 먹은 거 아니야? 저기 에코프로로. 뽑아. 소문 내세요. 좋아요 누르시고. LG에너지 오늘 솔루션 55만. 우리는 이런 애누리도 안 받습니다. 소내려, 내린다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소 내려가는 사진은 없어요. 소 내림이 있나? 아유, 있네. 이럴 줄은 몰랐네. 근데 이 소는 우리 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황소고, 이 젖소 내려가는 거는 괜찮아. 이건 소내림인데, 소내림은 별로 없어, 시장에. 우리한테는 소름만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우리는 소름만 있어요. 소내림은 없어. 이거는 우리나라 소가 아니야. 젖소는 외국산 소예요. 외국산은 소내를 상관없어. 어쨌든 소름 장세인데, 그리고 나면 에코프로 저점이 오늘 정확하게 60만 땡땡땡이에요. 진짜네? 근데 이제 만약에 내일 이후에 이 자식을 다시 건드리면 이제 개피곤해요. 하루만 사느냐? 하루만 사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 친구가 종가가 60만 원 밑에서 마감했다면 심리적으로 너무 후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가 양봉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빠질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가장 강력한 힘이 들어왔던 에스코의 재료야 여러 가지겠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IPO 이슈. 재료야 똑같겠지만 그 출발점 상에서 이 심리적 투자가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이에요. 한계점. 다시 만약에 오늘 저점을 깨게 되면 이제 그냥 진짜 그러면 오히려 지금 오전에 했던 모든 이야기를 다 갈아치우고 시장에 의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 V자 반등의 여부는 다음에 문제겠지만은 이쪽에서 일단 안정화돼야만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자동차주를 갖고 있어도 기아도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이 친구가 주인이 되고 안 되고는 다음에 문제. 다시 포스코 홀딩스가 45만 원 가고 그건 모르겠어. 근데 어떤 게 필요하냐 하면 로봇에서 보여준 것처럼 끝없는 기간 조정으로 가면은 시장이 죽어버려요. 왜? 들어온 힘 자체가 워낙 셌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시장에서 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게 제가 바라는 시나리오고 그림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안주가 들어올 시간이 필요하겠죠. 에코프로는 지금 4%의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60에서 점을 찍은 친구들은 이제 편한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개인들이 팔아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까진 내가 알 수가 없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개인의 포지션이 종가까지 지금 37분이니까 이제 오전 정고점 라인을 뚫어야 되거든요. 이게 3중 천정입니다. 미안하지만은 여기서 빡 뚫으면 시세가 나요. 그러면 완벽하게 투 짝꿍댕이 이론에서 더블 바탕을 찍게 되고 이거 올라가면서 코스피는 양전환하게 됩니다. 그럼 코스피가 양전환 색깔이 바뀌게 되면 갑자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시작한 게 몇 시죠? 10시 15분이니까 제가 조금 점을 좀 보면 이제 7분 있다 보겠습니다. 7분! 오늘 약장이야?
7분 있다가 제가 다시 시장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라이트하게 잠깐 이게 시장 힘내는 필요 조건은 아침에도 말했지만은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저는 편협된 어떤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놔야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셨던 이수페타시스가 혹시나 변동성에 몰려도 버틸 근거가 있지. 아니 이건 내가 감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아무리 개별이라도 아예 그냥 상관없는 뭐 어처구니 없는 애들은 모를까. 시장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사료주 이런 게 판치는 게 약세장이거든요. 오늘 에코프로가 십자로 양봉으로 끝났어요. 아직은 시작 안 했어요. 6분 남았어요. 이제 실적 시즌도 거의 마무리고 다음 주까지 하고 나면 마무리고 이제 어느 정도 뭐 새로운 LG노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점을 찍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맞춰가야 되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어쨌든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볼 거 아니야. 내일 모레 이벤트가 있으니까 AI 단체 두고 그러면 내가 바닥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종목을 눌림을 살 끌고 가려 그러면 장이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신이 오빠 왜 나왔어? 아 우신이 형 오늘 약 좀 팔리고 있어. 오늘 대충 껴 맞추고 있어. 예. 이따 봐요. 아 오늘 우리 저기 홍보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예, 오늘 오후 6시에 이거 보면 안 돼. 약에 약발이 먹으려면 5분 있다 봐야 돼. 오늘 오후 6시에 내 종목이 아파요 상담이 있어요. 예, 상담은 아니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인데 우리 피디님 한 번 더 올려주실래요? 우리 여러분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도 많이 아파요. 나도 아프고 우신 형도 아플 거야. 예, 아프지. 안 아플 리가 있나. 아플 거야 안 아프면 차는 거지. 자 그래서 오후 6시에 한국경제TV 라이브를 통해서 저희 이제 네 명이 예, 또 우리 서로 고민할 시간을 갖는데 지난주 해보니까 한 30개 정도는 못 해드렸던 것 같아서 약간의 또 스피드함과 인사이트를 좀 변경한 것도 있습니다. 코너라는 게 계속 조금 수정하는 거니까 오늘도 많은 것들을 같이 고민할 시간 가질 때 했더니까 예, 요렇게 채팅창에 저기 링크 지금 방금 올려주셨죠 피디님이 네. 예, 저기에다가 여러분 저희가 이 시장에서 이제 4분 남았어요. 4분 이 시장에서 많이 못하니까 그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맞아. 이거 너무 오버되면 안 되는구나. 하나솔루션 네 여러분들 고민 많으시죠. 원래 주식이 뭐 어쨌든 간에 악의적으로 좀 저는 하나솔루션을 바라보면 좀 많이 의도적으로 눌렀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모를 수 있는 많은 악의적인 이슈가 좀 있다 보는데 지난 5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솔루션의 외국인 매도 강도는 되게 둔해졌어요. 이제 개인들도 사는데 지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건 사실 마디 가격이 없어 분할을 못 하겠는데 이 장대 연봉에서 보통 밀리는 힘이거든요. 예. 그럼 5만 원에서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가격이 또 10%면 4만 5천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만 5천 원 정도에서 꾹꾹 지키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가격은 또 5% 올라야 되니까 대략 5에서 7이니까 한 4만 7, 8천이 되겠죠. 그럼 하나솔루션은 지금 기준으로 4만 8천 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제부터는 이제 의미 있는 요런 저점을 찾아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무조건 무턱대고 주식을 저점을 논하지 마시고 뭐 제가 맞든 안 맞든 간에 가장 의미 있는 봉에 그 가게에 근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때부터 약간 매수를 보시는 게 좋아요. 2분 30초 남았네요. 그리고 이제 급락주들은 항상 조금 내가 이 베팅에 대한 묘미를 좀 살리셔야 돼요. 급락주들은.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갑자기 약을 너무 많이 팔았더니 약간 원래 요 정도 되면 이제 앞에 그 우랑우탄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소쿠리 들고 돈도 받고 해야 되는데
2분, 1분, 20초 남았네요. 도대체 뭐 보는 건데? 보는 게 있어요. 15분 봉 보는 거예요, 15분 봉. 네. 왜냐, 오침 시간이 저렇게 움직이게 오늘만 그런 거예요. 항상 10시 15분, 11시 15분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찍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리고 정확하게 어저께 사실은 2시 15분에 찍어서 그래요. 엔캠? 그렇죠. 그런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오늘 언더슈팅 난 종목이 되게 많아요. 언더슈팅이 뭐냐 하면 시장이 밀리면서 그냥 훅 빠진 애들이 너무 많아. 레이커 머터리얼 한번 보십시오. 이게 5% 빠질 힘입니까 이게?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원래는 아니고 주식이 안정적일 때는 이런 차트에서는 예의상 한번 갔다가 빠지는데 시가가 마이너스 캡이 나왔다는 말은 오늘 아침부터 기분 나쁜 거야. 40초 남았네. 딱 올라갈 때는 곁눈질 하지 마십시오. 곁눈질 하다 바로 자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올라갈 때는 조금 뭐 약간 체크는 하시되, 예? 저는 그리 봅니다. 야, 이 뭐 급등할 장은 아닌데, 곁눈질 하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곁눈질 한다는 게 뭐냐 하면, 내 거 안 간다고 저기 가가지고 급하게 매매하는 거예요. 급하게 매매하면, 요새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땡! 봅시다. 한번 봅시다. 이제 보면, 코스피 쪽은 안 봐도 돼요. 코스닥 지수만 보면 돼요. 어차피 에코프로 싸움이라. 여기다가 코스닥 201이죠? 201을 한 5분 봉을 보면 아직은 넘지 못했네요. 1시 45분인데. 그래도 이제 이거 그냥 일반 개별 주식이라 생각을 해봐요. 자전자 올라와요. 쭉 내려오던 주가가 한번 가다가 딱 왔죠. 여기서 또 내려오면 개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장 지수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 시장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시장은 요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면 돼요. 코스닥 위치는. 이게 지금 분봉인데 지금 코스닥 위치가 똑같아. 이게 쭉 갔다가 훅 빠졌다가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 그런 과정인데 지금 이제 46분이니까 그럼 지금 놓게 보면 이제 또 점쟁이네. 이제 2시 봉에서 이제 진짜 가면 돼. 얼마까지 가면 좋냐 하면 그럼 여러분들 오후장에 만약에 2시 끝나고 주식을 팔고 갈까 사고 갈까 불안하신 분들은 제가 딱 볼 때는 835 이상. 만약에 지수가 오르면 835 이상. 그까지 외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2시, 왜냐면 지금은 이제 30분이라 요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15분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두 개 힘있게 반등을 했다가 종목도 마찬가지야. 이게 일봉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그냥 일봉이라 생각하는 게 상관없어. 급락했던 주가 여러분들 만약에 고점에서 밀려 있다. 그러면 첫 반등에서는 이렇게 의심 한번 하고 바로 안 갈 수도 있어. 로봇도 마찬가지고 유로메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밀리는 것 같다가 또 오르면 기대를 했다가 두 번째잖아. 그럼 21선 매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못 갈 수도 있어. 그래서 봉 하나 정도를 흘려주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다음 봉에서 밀리면 끝나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야. 이건 15분 봉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47분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에코프로 시가총액 2위지만은 에코프로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럼 얘도 지금 보면 딱 얘가 얼마 찍었죠? 62만 4천원 정도 찍었죠. 그게 4%거든. 4624. 예. 그 정도 찍고 딱 있으면 얘는 이제 얼마 정도 마감하냐. 얘는 사실 정해진 건 아닌데 아까 나 63만원 정도죠. 얘가 63을 찍어버리면 다른 계산이 나와요. 계산이 나와서 그냥 들고 가셔도 돼요. 왜 이렇게 보냐 하면 어차피 큰 그림에서 미국장은 약간 미국장인 그림을 간단 말이에요. 웬만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떨어져. 미국대로 가놓으면 우리가 일본 기준으로 이렇게 불안하게 가도 시장 이야기에 불안하게 가도 어차피 외국인들이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점을 낮추면서 이 폭을 잘 계산해 보면 쭉 빠지다가 주식은 흐름이라 그러는데 쭉 빠지다가 종가만 연결해 보면 이런 거거든요. 아직까지 뭐 죽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최근에 장이 꼬리가 많아요. 꼬리가 윗꼬리보다 아랫꼬리가 많아요. 어제 하나 있었고 아랫꼬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아랫꼬리는 바로 저가 매수의 힘이라 그래요. 종목도 마찬가지. 근데 코스닥은 지금 워낙 배터리 비중이 코스피보다 크다 보니까 여전히 오늘 처음으로 나름 조금 긴 꼬리가 나온 거예요. 지난번 첫 번째 반등 이후로. 그래서 다시 내일 밀리면은 좀 어쩔 수가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원래 코스닥을 825라는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계산적으로. 다 계산했어 지난번에 913에서. 그리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이제 11분 남았는데 11분 이후에 나오는 봉 자체가 코스닥은 대략 835포인트 이상으로 마감하게 되면 상당히 조금 유리하게 갈 수 있고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뭐 움직이는 종목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성화이텍도 올라오죠. 이런 종목들도 끌고 가야 돼요. 코스피 종목이지만 끌고 가야 돼요. 이런 것도 끌고 가셔야 돼요. 뭐 다른 거 아주 오전에 빠졌다가 자화전자가 쭉 빠졌다 올라오면 장이 이게 자화전자가 코스피 종목이죠. 그래도 중소형주들은 영향을 받아. 얘는 영향을 받았잖아요. 바이오니아는 아예 개별이지만 이거는 뭐 아예 개별이지. 얘는 시장 분석을 할 필요는 없죠. 왜? 어저께 이렇게 큰 변동성이 꼬이면서 얘는 문제가 좀 생겼으니까 주가 관점에서 문제가 생겼다니. 그럼 오늘 내가 오전에 조금 로봇을 좀 급하게 사가지고 물렸다. 어쨌든 간에 로봇을 바닥을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SBB가 물렸다. 근데 여러분 그 물린 가이드 대부분 이 자리를 중심을 잡고 있을 건데 그래도 한번 버텨볼 만한 거죠. 예,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내일이 수요일이니까 미국 물가 지표는 있겠지만은 정말 수요일 날 이번 주 주봉을 양봉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일 오전장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유리할 것까지 계산하겠죠. 그거는 내일 9시, 8시에. 내일 8시에 같이 열어서 보면 돼요. 근데 다시 만약에 제가 없을 때 다시 요 자리를 다시 오면 그땐 피신하셔야 돼. 하루만 보고 사느냐? 아니야. 아주 극단적인 관점에서 장을 잡을 때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시계를 많이 봅니다. 에코프로 62만 5천 원이야? 이 양반이 장이 불리할 때마다 에코프로 가지고 맨날 계산기 두드리죠. 그렇지! 피디님, 저기까지 다 들리는 거 아니야? 저기 방까지? 대표님 바꿔요. 아, 그래? 이, 이 그라치가 여기가 저희가 직원분이 되게 많은데요. 저기까지 들린다 그러는데. 저기 또 방에서 또 큰 소리 치는구나 싶어가지고. 아무도 뭐라 못한다고? 야, 장을 살려내는데 그러면 대표가 뭐고 필요 없어. 내가 대표야. 이 기울어진 한국 경제 주식 자체를 살려내는데. 아니, 제가 살려내는 건 아니고요. 아니, 또, 뭐, 오늘 참, 우리가 주식하는 사진분들이 얼마나, 삭막하시겠어요. 삭막해도. 이게 장중에 보면, 근데, 항상, 하루하루의 고점과 저점에 대한 어떤, 이걸 오늘 장을 보면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아, 이게 주식이란 게 참 어렵죠. 또 어렵고, 매일 보기보다, 저는 이런 생각을 드는데, 매일 보기보다 이 사람이 아까 10시 15분, 2시 15분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참 시장이란 게 결과적으로 가봐봐. 우리가 지금 계속 좁게 봤지만 크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오전에도 그냥 이 자리에서 엄청난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장을 안 봤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편했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장을 12시부터 양봉 선생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부터 배팅이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오늘 하루의 그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의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 있죠. 사실 이런 잔재주는 가끔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맞추다 보니까 또 소리 질러. 진짜 소름 끼치게 60만 원. 제가 어디 약장사입니까? 오늘 책 좀 팔아? 아니, 소름 끼치도록 진짜 주다 보니까 진짜 55만 원인 거야. 55만 원.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냐고. LG엔스 55만 원. 포스코홀딩스 아까 분석을 해봤더니 딱 36만 원인 거야. 딱 10%야 이게. 시간도 맞춰줘. 그러면 이제 5분 봉에서 3 양봉이 나오는 거죠. 이게 시장에서 양봉이 많고 음봉이 많고 보는 방법인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오전 1시간은 10%예요. 계속 파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시간은 어느 정도 비슷한 개수. 자, 훅 빠졌다 기술적 반등이 나왔으니까 초단타 친구들이 그 다음 시간에 음봉이 많을 거고, 다시 힘을 모았다가 다시 시작하는 힘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2시부터 3시까지는 파워 게임은 다른데 이게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힘을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한 번을 시키고, 이거는 우리 지금 장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 패턴 구간에서 다시 약간의 숨고르기. 숨고르기가 첫 번째 숨고르기를 지켜줬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새로운 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후의 여지는 넥스트 스테이지의 힘 자체는 결정적으로 생각보다 이 짧은 과정에 어떤 게 만들어지냐 하면, 또 목 쉬었네. 또 목 쉬었어. 이 짧은 과정에 이때는 역배열이라 그래요. 61선, 21선 역배열. 역배열 이경률 과다해서 역배열 이경률 축소를 만들고 일시적으로 5일선, 21선 데스코를 만들었다가 다시 한번 역대도 크로스에서 현 시간부터 골든 크로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메커니즘을 가지고 정말 남아있는 다음 스테이지까지 정배열을 만들어 버린다면 그럴 확률도 되게 높은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막연하게 들었지만은 내 손에 잡히지 않은 시장이 벌써나는 정배열 구간에서 일시적인 데드 코러스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다시 돌드 코러스를 만드는 과정. 오늘 본, 쉽게 말해서 이거는 반대 차트긴 한데 이게 1부, 이게 2부, 지금 3, 4부의 연장으로 보신다면 이벤트 차원에서 5월 11일 날 때는 바이아우로 5월 11일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덱스는 한국의 6, 7개 종목에 대해서 MSCI 분기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양반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계산하고죠. 5월 12일은 무슨 날이? 바로 미국 CPI를 개요보는 날이고,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 지나는, 어떻게 보게 되면 메이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장 관점에서는 흔들거나 마무리 짓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이날 저녁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되고 안 되고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워낙 지난 일주일 한 달 동안 이 친구의 에코프로 BM, 하나증권에서 에코프로란 주식을 매도 리포트를 쓰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증권사에서 온갖 분석을 다 했습니다. 61만 원이 어쩌고 61만 원 어쩌고. 양봉입니다. 자, 이제 요 정도 하고 시장은 제가 살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남아있는 2분 30초 동안 우레와 같은 물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파란선이 코스닥입니다. 자, 우레와 같은 물개 박수와 오늘 우리가 중간에 잠깐 이 사람을 의심해가면서 고개를 뀨 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내려가지 않고 믿음을 갖고 소름 돋는 양봉 선생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를 2분 동안 외치겠습니다. 아이, 너무 웃으면 안 되는데. 힘내세요, 여러분들. 네, 힘내시고. 장이란 게 참 보면 하루 맞췄다고, 치수 맞췄다고 우리가 돈 버는 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도 또 가끔은 제가 뭐 도라지 파는 약장사 같아도
요런 거 좀 하나 좁혀가면 희망도 없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알바끼 하나 했다 그랬거든요. 나 이 친구 알바끼 했습니다. 예, 이 친구 알바끼 했고. 그래서 이제 얘가 올라가면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분위기 엄청 빨라집니다. 여러분 아마 잔고 열어보실 수도 있고요. 예, 빨간색 종목도 보일 거고.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확실히 아마 지금 시장이 되게 빠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코스피하고. 다다다다다다 붙는 이런 맛에 또 주식을 하고. 예. 뭐 제 시간 지나고 나면 잊어먹으십시오. 이게 뭐 어떻게 될지. 근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지수가 계속 5일선 과정에서 올리고 이제 누가 왕이 될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오늘 아까 중간에 말했던 요거 생각하십시오. 외국인이 5조란 금액을 삼성전자를 사서 우리의 눈을 노렸다면 코스피 시장의 파워 게임은 결국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지고 있는 거고 코스닥은 에코프로가 지고 있다. 가장 많이 판 거라면 그러면 역발상 관점에서 내가 시장의 파워가 드리고 한국 주식의 커플링 그 다음에 1분기 1등 주식의 키 맞추기를 보기 위해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두 친구를 봐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90분 동안 여러분들 바람이 분다부터 시작해서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아침 8시 오늘 장 뭐 사지? 오늘 오후 6시 내 종목이 아파서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마치겠습니다.